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교통국의 엘리트 컨설턴트가 한국 고속도로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연구팀은 급히 이 놀라운 현상을 촬영했고 미국 교통 정책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무엇이 미국을 놀라게 했을까요? 한국 교통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카터입니다. 친한 사람들은 저를 리즈라고 부르죠. 20년 넘게 교통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분석하고 연구해왔습니다. MIT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미국 연방교통국에서 정책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평생의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겁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제 사무실에 도착한 한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교통 시스템 평가 보고서였는데 놀랍게도 한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더군요.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겪었던 교통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당시 서울의 복잡한 도로와 무질서한 교통 상황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데이터가 잘못됐을 거야.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제 상사인 제임스 브래드쇼는 제 반응을 보고 빙그레 웃더군요. 리즈,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때? 미국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할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 미국의 우수성을 증명할 것. 제가 평생 공부하고 믿어온 미국식 교통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지도 않고 자동화된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유인 창구로 향했지만 그마저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에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인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안내 로봇이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항 곳곳에 이런 로봇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두 다양한 언어로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수화물을 찾는데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출구로 나오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카터 님이신가요? 한국교통기술원의 이수연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이수연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알고 있는 듯 미소를 지었죠. 카터 박사님의 논문들 읽어봤습니다. 특히 도시교통망 최적화 이론은 저희 연구팀에서도 많이 참고했어요. 그녀의 말에 살짝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듯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앞섰다는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만 해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일정대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공항에서 나와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내부는 미국의 어떤 전철보다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겠지.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발전한 모습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게 될 여정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고층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호텔 로비에서 이수연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실 거예요. 지하철부터 시작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20년 전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교통사고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으로 한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었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차에 치일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나 위험한 상황들을 목격했고
저는 한국의 교통 문화가 무질서하고 위험하다는 인상을 갖게 됐어요. 이수연 씨, 솔직히 말하면 20년 전에 여기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그동안 한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그 변화를 직접 체험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호텔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입구부터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 표지판, 다국어 지원 키오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플랫폼의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시설인데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2009년부터 모든 역에 설치를 완료했죠. 이수연의 대답이 자신감 넘쳤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더 놀라웠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있었으며 와이파이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도착 정보와 환승 안내는 말할 것도 없었죠. 미국 뉴욕의 지하철은 7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교통 시스템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국가 인프라의 핵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낮은 바닥 설계로 장애인과 노약자의 승하차가 편리했고 내부는 지하철만큼이나 깨끗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버스 전용 차로였어요. 혼잡한 도로에서도 버스는 자체 차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버스 전용 차로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네요. 미국에서도 일부 도시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경우는 드물어요. 이수연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버스 시스템은 2004년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어요. 그 결과 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고 교통 체증도 감소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부는 잘 정비되어 있을 수 있지만 외곽 지역은 어떤가요? 이수연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고속도로와 외곽 지역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좋아요.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대중교통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의 통합성, 정확성, 편의성은 미국 대부분의 도시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고속도로와 외곽 지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기 어려워. 하지만 내일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수준이라면 내 20년 경력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어. 사실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쳐 있었고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국의 JFK나 LAX 공항처럼 입국 심사에 1시간 이상 기다릴 거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처음 느낀 것은 공항의 청결함이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동화된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어요. 여권을 기계에 대고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통과하는 과정이 불과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외국인인 저는 유인 창구로 향했는데 그마저도 빨랐습니다. 심사관은 영어로 간단한 질문만 한 후 신속하게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예요. 저는 계속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 비행편 번호를 인식하고 어떤 벨트에서 수화물을 찾을 수 있는지 화살표로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수화물 벨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행기가 착륙한 후 짐이 나오기까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불과 15분 만에 제 가방이 벨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길에 로봇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봇은 귀여운 외형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이수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한국교통기술원의 연구원으로 소개했고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긴 여정 피곤하셨죠?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공항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공항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우리의 자부심이죠. 12년 연속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티켓 구매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었고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 플랫폼은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디지털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의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승차했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 열차는 서울역까지 43분 정도 걸려요. 중간에 몇 개 역을 지나갑니다.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창문 너머로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의 불편함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예요. 택시는 비싸고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너무 편리하네요. 이수연은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교통 시스템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 자체가 거대한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곳에 다국어 안내 표지판이 있었으며 역시나 깨끗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실까요? 이수연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택시 승차장은 질서 정연했고 모든 택시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운전사는 미터기를 꼭 켰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동안 이수연은 내일부터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험해 보시고 다음 날은 고속도로와 외곽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이수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객실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가로 가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로를 따라 차들이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기억하는 한국이 아니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이 출장을 시작할 때 가졌던 선입견에 대해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교통 시스템 전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태양이 고층 빌딩 사이로 떠오르면서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아침 러시아워가 시작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도로는 비교적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이수연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서울 대중교통의 심장부를 체험해 보실 거예요. 먼저 지하철 네트워크, 그 다음 버스 시스템, 마지막으로 두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역 입구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센서가 있었습니다. 이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멈추죠.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매표소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과정도 간단했습니다. 팁머니라고 불리는 이 카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통합 결제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네요. 미국에서는 각 교통수단마다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죠. 이수연은 이것이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부터 모든 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어요. 덕분에 사고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차량 내부의 현대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고 깨끗한 내부, 디지털 노선도, 각 좌석에 설치된 USB 충전 포트,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와이파이까지. 미국의 지하철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뉴욕 지하철은 7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제 감상을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운행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 중이랍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있었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시스템도 체계적이네요. 미국에서는 버스 시간표가 거의 참고용에 가까워요.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죠. 제가 말했습니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승차했습니다. 버스는 낮은 바닥 설계로 장애인과 노약자의 승하차가 편리했고, 내부는 지하철만큼이나 깨끗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버스가 전용 차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버스 전용 차로는 정말 효율적이네요. 혼잡한 도로에서도 버스가 막히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수연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2004년에 서울버스 시스템이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어요. 노선을 색깔로 구분하고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했죠. 덕분에 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고 교통 체증도 감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20년 전에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는 넓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있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버스와 지하철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수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의 교통카드 태그로 환승 할인이 자동 적용되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수연이 말한 앱을 다운로드 해봤습니다. 정말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실시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경로 검색 기능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조합해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잠시 길을 걷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역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운전사는 친절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택시 안에 설치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죠. 신용카드부터 모바일 페이까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택시가 현금만 받아요. 카드 결제가 가능해도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캐시리스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 대신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합니다.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도시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한강에 도착해서 우리는 잠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수연 씨, 솔직히 말하면 제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에 놀라고 있어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편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수연의 얼굴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교통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여겨져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초기에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버스 개편 때는 기존 민간 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죠. 하지만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서울의 또 다른 명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매번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와 지하철,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 있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모든 역과 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안내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실제로 사용 가능하네요. 제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한 후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 저를 얼마나 편향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정확성, 청결함, 편의성,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 통합성 측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도시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외곽 지역은 어떨까? 고속도로,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까? 내일은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고속도로와 외곽 지역을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날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도심 대중교통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고속도로나 외곽 지역은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이수연이 호텔 앞에서 차량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했죠.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대전까지 갔다가 돌아올 예정이에요.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한국의 주요 고속도로 시스템을 경험하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가 끝나가는 시간이었지만 도로는 생각보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미국과 다른 점 중 하나는 한국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심지어 신호등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내비게이션은 현재 신호등의 상태와 남은 시간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처음 봐요. 정말 편리하네요. 드디어 고속도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톨게이트가 있었지만 차들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왜 아무도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차량의 단말기만 부착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됩니다.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은 96.5%에 달해요. 96.5%라고요? 미국의 이지파스 같은 시스템도 있지만 이용률이 그 정도까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톨게이트에서 멈춰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량들이 질서 있게 각자의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상태도 매우 양호했고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전광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전광판들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고나 정체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죠.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동안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전방 2km 지점에 사고 발생. 우측 차선 주의하세요. 정말 2km 지점에 도착했을 때 도로 오른쪽에 경찰차와 견인차가 서 있었고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사고 처리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 사고 처리에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정체를 줄이는 것이죠. 현재 평균 사고 처리 시간은 12분 정도예요. 이수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계속 달리다 보니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올리며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이수연은 잠시 들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도 경험해 보셔야 해요. 미국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대부분 간단한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은 물론 심지어 작은 슈퍼마켓과 기념품 가게까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휴게소라기보다 서비스 지역이네요. 미국의 휴게소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휴게소는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여행자들을 위한 종합 서비스 공간이에요. 최근에는 문화 공연이나 지역 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다시 고속도로로 나왔습니다. 이제 대전을 향해 계속 달렸는데 도로 상태가 계속해서 양호했고 차량들은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미러로 구급차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휴게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이수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대부분 낡고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어서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고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곳 휴게소들은 각자 특색이 있어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거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제공하죠.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휴게소 내부를 둘러보니 정말 작은 쇼핑몰 수준이었습니다. 푸드코트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점들이 있었고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며 심지어 약국과 마사지 의자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세면대와 파우더룸까지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이수연 씨, 이런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미국에서는 휴게소 관리 비용 때문에 오히려 시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업시설을 확대하고 그 수익금으로 휴게소를 유지하는 모델을 개발했죠. 덕분에 정부 부담은 줄이면서도 서비스 수준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대부분 상업적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발전이 더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이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이 24시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서는 휴게소 화장실이 더럽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인식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자부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공공시설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려는 의식이 높은 편이죠. 휴게소에서 나오기 전, 저는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지역 특산품과 수공예품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품질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도자기 컵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퀄리티 좋은 상품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 수 있다니 놀랍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죠.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휴게소를 나와 다시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에 전기차 충전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대의 전기차가 충전 중이었고 충전소 옆에는 대기 중인 운전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네요. 제가 언급했습니다. 네. 한국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어요. 모든 주요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고 계속해서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에 타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도로 상태와 교통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노면은 균열 없이 매끄러웠고 차선 표시도 선명했습니다.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는 튼튼해 보였고 조명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도로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미국의 많은 고속도로는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도로 인프라 유지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 정비를 통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방식이죠.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전방 5km 지점의 도로 공사 구간, 속도 감속 필요. 정말 5km 지점에 도착했을 때 공사 구간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교통 정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도로 공사를 주로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진행해요. 불가피하게 주간에 공사를 해야 할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우회 경로를 제한합니다.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계속 달리다 보니 대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또 다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번 휴게소도 이전에 들렀던 곳만큼이나 잘 관리되어 있었고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을 때 저는 고속도로 체험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분명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여러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 관리 상태, 휴게소 시설, 그리고 하이패스와 같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의 광범위한 도입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속도로 시스템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미국의 고속도로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제가 솔직하게 감상을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교통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어요. 물론 여전히 개선할 점은 많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도로는 여전히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100미러로 빠르게 접근하는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도로 양쪽으로 갈라지며 중앙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혼란 없이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비상 차량을 위한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제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비상 차량의 길을 양보하지 않아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 양보의 날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이런 문화를 정착시켰어요. 매월 11일에 전국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우리를 지나쳐 멀어져 갔고 차들은 다시 자연스럽게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혼잡이나 사고도 없이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규칙을 넘어서는 거네요. 시민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교통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시민들의 인식과 문화를 함께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도로와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문화와 의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달리는 동안 서울 방향의 도로 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전방 3km 지점, 5번 차선 사고 발생, 우회, 권장,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회 경로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CCTV, 도로에 설치된 센서, 그리고 운전자들의 앱 신고 등을 통해 정보가 수집되고 AI가 이를 분석해 최적의 우회 경로를 제안하죠. 이수연은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우회로를 따라 운전했고 우리는 정체 없이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은 있지만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진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밤의 고속도로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로 위에 LED 조명은 밝고 선명했으며 도로 표지판은 반사 재질로 만들어져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에는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반사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곡선 구간에는 추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야간 주행 안전성도 많이 고려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비전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특히 야간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 주행 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도로와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와 의식,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교통 시스템의 원칙들 중 일부는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가지 요소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첫째,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과 지속적인 투자. 둘째, 기술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셋째,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입니다. 특히 마지막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이용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도 시민들의 협조 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이수연과 헤어진 후 저는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에 갇혀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미국의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앞서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 같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의 보급률,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의 정확성, 휴게소의 서비스 수준은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통 문화와 시민 의식의 수준이다. 특히 긴급 차량을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과연 내 상사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임스 브래드쇼는 출국 전 미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솔직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구급차를 위해 길을 터주던 차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적 가치와 문화의 차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방에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교통 시스템의 강점과 미국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보고서가 미국 교통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제임스 브래드쇼의 반응이 가장 걱정됐죠. 보고서의 첫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통합성, 고속도로 관리 시스템, 교통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교통 문화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화면에는 제임스 브래드쇼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리즈, 잘 지내고 있나? 한국에서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예상과 달리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여러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실망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그의 목소리에서 흥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성, 서울 대중교통의 통합성, 하이패스 시스템의 높은 보급률, 긴급 차량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통 시스템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예요. 미국은 주로 자동차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는 반면 한국은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 편의성, 환경적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제임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군. 사실, 리즈, 내가 너를 한국에 보낸 이유는 바로 그런 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였어. 미국의 우수성을 증명하라고 한 것은 일종의 도전이었달까. 도전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우리 교통국은 세계 각국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그것을 미국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야. 한국은 그 대상 국가 중 하나였지. 내가 전문가로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거라 기대했어.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줘서 고맙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 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줬으면 해. 가능하다면 한국교통기술원과의 협력 가능성도 타진해봐. 우리는 실질적인 개선을 원하는 거지. 자존심을 지키려는 게 아니니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큰 부담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곧바로 이수연에게 연락해 추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교통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수연은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운다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예요. 우리도 미국의 광활한 국토에 맞는 교통 시스템 구축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교통기술원에서 여러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 발전 과정과 미래 계획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율주행 차량과 스마트 도로 시스템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주요 도로의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도로 자체가 차량과 통신하는 스마트 하이웨이 개념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연구원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이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측면이 아닌 교통 문화와 시민 의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기술적 혁신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미국이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프라와 기술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문화와 시민 의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수연이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비판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협력을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이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편견을 인정합니다. 20년 전의 기억에 갇혀 현재의 발전을 보지 못했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교통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공항에 도착해 이수연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통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구나.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귀국 후 제 보고서는 미국 교통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제임스 브래드쇼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저는 그 팀의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리즈, 너희 솔직하고 객관적인 분석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는 보여줬어. 6개월 후 우리는 한국교통기술원과 공식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 구축, 고속도로 관리 시스템 개선, 그리고 교통 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었던 그 한국 방문은 결국 두 나라의 교통 시스템 발전에 작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국의 발전된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한국 교통 시스템의 장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